자, 우리가 진도가 끝까지 다 나갔기 때문에 네. 다시 처음으로 가서 삼각함수 활용을 할 거야. 근데 미리 얘기할게. 이번 주에 삼각함수하고 목요일 날 그 등차 수열, 등비 수열 정리하는 걸 다시 한번 할 거야. 네. 등차 등비 한꺼번에. 그 다음에 그 뒤에 보면은 수열의학, 수학적 기납법 요걸로 딱 끝나는 거거든. 끝나는 건데 다음 주에는 진도를 안 나갈 생각이야. 다음 주 수요일 날 모의고사가 있어. 그래서 미리 얘기해 줄게. 이번 주 주말에 숙제로 주는 거는 모의고사 한 세트를 줄 거야. 이해됐지? 모의고사를 주고 다음 주 화요일에는 그 모의고사 풀이를 해줄 거고 목요일에는 수요일 날 본 모의고사의 문제를 풀어주고 그 다음에 바로 진도 마무리 지어버릴 거야. 어떤 얘기인지 대충 이해되지? 너네는 수요일 날 바로 문제 풀이 해주는 거야. 그렇게 진행을 할 거고 그러면은 다음 주면 진도가 다 끝나고 이제 숙제밖에 안 남는다는 이야기야, 교재가. 그 다음에 뭐 할 거냐면은 선생님이 지금 입수한 정보에 의하면 연수고에서 나오는 프린트가 모의고사 문제 기반으로 프린트가 계속 나오고 있다고 지금 들었어. 근데 아직 시험 그 프린트를 못 보기는 했어, 직접은. 근데 중간고사를 생각해 봤을 때도 그 프린트가 좀 괜찮아 보여서 어차피 교재에 남아있는 문제들은 내가 해설이랑 다 올려줬거든? 네? 안 올렸나? 이 방에는? 아직은 안 알려줬어요. 그거 이제 올려줄 테니까 교재 뒷부분에 있는 문제들은 그거 보면서 하면은 될 거고 필요한 건 나한테 따로 질문하면 되고 숙제도 어느 정도는 내가 좀 제시는 할 거야. 요 정도는 미리미리 풀어봐라 하고. 근데 어쨌든 간에 그 이후에는 뭐 텍스트가 따로 없어. 그때는 뭐 연수고 거나 대건고 거나 인천여고 같은 경우에는 어삼시사잖아 어차피. 네. 그래서 모의고사 문제 기반으로 나오는 거다 보니까 아마 연수고나 대건고 프린트랑 많이 겹칠 거야. 내용이. 그래서 넘기려고 하는 거고 대신에 기본적인 그 질문들은 계속 받을 거고. 그러니까 예전처럼 1시간 정도는 프린트해서 주요 문항들 내가 풀이해주고 없는 사람들은 내가 따로 프린트 해줄 거고 그 다음에 1시간 정도는 개별적으로 질문 받고 연수요고는 프린트가 지금 따로 없지 않나? 저희 지금 안 나와요. 그치. 그래서 그건 나중에 저희는 교과서밖에 수업 안 와요. 그러니까. 저희 그 수학적 기납법까지 다 들어간대요. 들어갈 거야 어차피. 끝까지 들어갈 건데 이제 증명이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냐가 중요해. 그래서 증명해서 빈칸 채우기로 넣어주면은 그나마 나은 그런 상황으로 생각하면 되고 그 다음에 또 뭐 얘기해야 되더라? 내가 준비했던 얘기가 하나가 더 있었는데 뭐 할까요? 지금 말하다가 내가 이거 진짜 6월 되면은 지난번에 4월 했던 것처럼 또 계속 질문 위주로 진행을 할 거라 네. 수업 시간 외에 좀 더 나와서 공부하자고 내가 얘기는 할 거야. 그 톡방에다가 따로 얘기해주고 개별적으로 나한테 연락을 하게 할 건데 네. 중간이랑 다른 거 안 되는 시간대가 하나 생길 거야. 화요일 날 요 앞 시간 다음 주부터 기하를 하기는 해야 되는데 기하를 그동안 안 봐줬기 때문에 그때는 좀 오롯이 기하를 봐줘야 될 것 같거든. 그래서 그 시간대 빼고 나머지 시간은 그냥 아무 때나 나올 수 있게 내가 시간표를 좀 만들어 놓을 건데 교실이 바뀌었잖아. 약간 제한을 해야 돼. 그러니까 원래 그 시간 수업하는 애들 플러스 몇 명까지가 된다라는 게 좀 있기 때문에 내가 약간 인원 제한을 할 거야. 그래서 먼저 얘기한 사람 먼저 이렇게 배치해 놓고 그 배치가 되고 나서 또 들어올 수가 없는데 하면 이제 야 미안한데 다른 시간으로 하자라고 제안을 좀 해야 돼 이번에는. 그래서 요거는 너네한테만 공지를 지금 처음 한 거기 때문에 다른 반 다 공지하고 아마 요번 주에 수요일 밤이나 그러니까 내일 밤이나 목요일 날쯤 해가지고 일괄적으로 한 번에 다 이제 얘기를 해줄 거야 톡방에다가. 무슨 말인지는 알겠지? 네. 자, 삼각함수, 삼각형의 활용에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게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그래서 사인 법칙은
자, 보조적으로 좀 그림을 하나 그려놓고 시작하자. A, B, C, A, B, C 이렇게 되어 있고 내접원의 반지름을 소문자 R이라고 하고 외접원의 반지름을 대문자 R이라고 할 때 사인 법칙은 사인 A분의 A와 사인 B분의 B와 사인 C분의 C가 외접원의 지름으로 다 똑같더라 라고 얘기를 했었고 여기서 파생되는 얘기가 사인 값의 비율이 길이 B와 같다라고 얘기했었어. 그래서 내가 이제 문제 중에도 사인 값의 비율로 줄 때랑 각의 비율로 줄 때랑 좀 구분해서 풀어야 됐던 거 그런 거 기억해 주면 되고 코사인 법칙은 세변의 길이와 끼인 그 각 하나를 알면 자 여기까지는 피타고라스의 법칙인데 요거 확장해서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고 이 ABC가 수년에서 다른 형태의 식이 나올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토요일 날 시험지에 보면은 얘를 바탕으로 해서 각에 대해서 코사인 값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식이 있었고 요걸 이용하는 문제도 많이 나온다라는 거. 그 다음에 사인 법칙이나 코사인 법칙을 가지고 만들 수 있는 문제 중에 그냥 기본적으로 얘를 써야 되는 거 말고 어떤 삼각형이냐 물어보는 문제들 그래서 바꿔야 되는 것들 이런 것들 좀 신경 써야 되는데 이걸 기억해 주면 좋아. 코사인이 나왔을 때는 무조건 코사인 법칙을 쓰는 게 아니라 코사인에 대해서 1차로 돼 있으면 코사인 법칙을 쓰는 거고 코사인 제곱이라고 나오면 무조건 1 사인 제곱으로 바꿔서 사인으로 가는 게 맞아. 얘를 제곱하는 거는 이게 장난 아니야 식이. 그래서 어떤 삼각형이냐 물어보는 문제에서 코사인의 제곱이 있으면 걔는 사인 제곱으로 바꾸는 거 1차로 되어 있으면 그냥 요거 그대로 쓰는 거. 그렇게 좀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 그 다음에 삼각형의 넓이. 삼각형의 넓이에서는 제일 기본적인 식이 2분의 1 AB sin C 두 변의 길이와 끼인 각의 크기를 알 때 식을 쓸 수 있다. 진짜 안 나오는 형태긴 하지만 sin C를 2R분의 C라고 생각하면 4R분의 ABC. 선생님이 역대 한 30년 정도 되는 수능 문제 중에서 요걸 수능 문제에서 쓴 거 딱 한 문제 봤어. 요 식을, 그것도 이 식을 꼭 써야 되는 게 아니라 이거를 이용하면 조금 빠른 거. 한 문제밖에 못 봤어. 거의 안 쓴다고 봐도 돼. 거의. 비슷하게 너네 그 코시슈바르츠의 분식 기억나지? 그것도 딱 한 번 봤어. 수능 기준으로. 근데 그 한 번도 몰라도 다른 방법으로 해결 가능한. 근데 산술기하는 거의 안 봐줘. 산술기하는 계속 나와. 자, 역시 A는 2R sin A, B는 2R sin B를 이용해서 2R 제곱 sin A, sin B, sin C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이 두 개의 식은 내신에서도 잘 안 나와. 내신에서도 잘 안 나오고 오히려 뭐가 많이 나오느냐? 내접원의 반지름을 아는 거. 이건 진짜 많이 써요. 이거 어떻게 증명하는지 기억나? 내접원의 반지름이 소문자 R이잖아. 요렇게 잘라. 맞다. 네. 그러면은 2분의 1 AR, 2분의 1 BR, 2분의 1 CR 더하면은 전체 넓이가 된다. 그 다음에 교과서에 나오지만 교육과정은 아니네. 헤론의 공식.
자, 누차 얘기하지만 얘는 서술형에서 쓰면은 100% 감점이다. 100% 감점이고, 저는 나중에 이과 쪽으로 갈 거예요. 저 나중에 논술 한번 생각해보고 싶어요. 라는 사람들은 이거 논술에서 쓰면은 무조건 까요. 수업할 때 저거 쓰거든요. 편하니까. 근데 깎아요? 까요. 왜냐면 교육과정이 없거든. 진짜 쓰레기다. 교과서에 안 나와. 이거랑 비슷하게 선생님이 가급적이면 안 쓰려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2학기 수학2에서 보면은 아마 이거를 수업 시간에 쓰시는 분이라면은 분명히 쓰실 거야. 로피탈의 법칙이라는 게 나와. 아마 쓰실 건데 나는 그거는 조금 반대하는 편이긴 해. 되게 편해, 쓰면. 아, 이게 그거 아니에요? 논술에서 발표하는 그거도 못해. 그래서 지금 그래서 내가 그 이후로는 내가 수업할 땐 안 써. 논술도 아니고 이과도 아니고 평생 수업 이거 수능 끝나면 거들떠도 안 보면 써도 돼요? 그렇지. 수능에서 써도 돼. 왜냐면 수능은 풀이 과정 안 보거든. 못 보거든. 그럼 그냥 막 써도 돼. 근데 혹시라도 서술형에서 쓰면은 그런 경우도 있어. 학교 선생님이 본인은 수업 시간에 막 써. 뭐 헤론의 공식 쓰고 로피탈 쓰고 그런데 시험 문제 서술형을 딱 내놓고 거기에다가 조건을 달아. 자, 헤론의 공식 쓰면은 빵점. 여기 조건에 달려 있어, 문제. 근데 양아치 아니에요? 짜증나지만 어쩔 수 없지. 비슷한 게 뭐냐면 너네 1학년 때 혹시 신발끈 공식이라고 들어본 적 있지? 맞아요. 근데 쌤님도 알려주고 쓰지 말라고 하던데. 알려는 주는데 그거 쓰면은 감점하지.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이제 개인적인 생각에 그럴 거면 왜 알려줘? 아예 쓰실 말든가. 그래서 아무튼 서술형에서는 안 돼. 객관식이나 단답형이나 이런 경우에는 써도 상관이 없다. 그래서 헤론의 공식은 어쨌든 알면 편하기는 해서 나도 얘기는 하지만 가급적이면 나도 안 쓰는 편이기는 해. 알지만 잘 안 쓰는. 그 다음에 사각형의 넓이에서는 두 가지 타입이 나왔었어. 사각형의 넓이에서는 두 가지 타입이 나오는데 물론 삼각형으로 쪼개는 건 이제 기본적인 거고 공식으로 쓸 수 있는 거는 두 가지. 평행사변형하고 그냥 임의의 사각형인데 대각선의 길이와 대각선의 끼인각을 할 때. 자, 이때의 넓이는 AB 사인 세타. 이게 사실은 삼각형 두 개로 쪼개서 요 삼각형의 넓이 곱하기 2 그런 개념이고 얘는 삼각형은 똑같아. 왜냐면 요렇게 평행선 만들고 평행선을 만들어서 평행사변형의 넓이의 절반이 된다라는 개념으로 갖고 온 식이야. 저 코사인 법칙에서 하나 얘기해 줄 수 있는 거. 좀 특이한 비율이 하나 있었지. 세변의 길이비가 3대 5대 7이다 라고 나오면 제일 큰 각이 120도가 된다 라고 했던 거. 요거는 같이 기억해 두면 좋아. 그냥. 마치 그 피타고라스 수 3대 4대 5면 직각, 5대 12대 13 직각 요거 했던 것처럼 3대 5대 7로 나오면 무조건 120도야. 근데 120도라고 해서 무조건 얘가 나오냐? 그건 아니겠지. 가끔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으니까. 근데 357이면 120도가 나온다. 힘내시오. 자, 정리를 해주면 좀 써놔라. 없다가 이 못난이들 진짜. 아니, 저번에 봤어요. 근데 저번에 열심히 했었는데. 뭐 그러면 괜찮고. 세계 부분까지 해가면 갈 수 있어요. 좋아. 집 가서 써볼게요.
자, 그래서 뭐 문제 몇 개만 좀 보면은 있지. 일단 3번. 아, 이게 뒤에도 좀 응용 문제가 하나 있어서 어디 3번인가요? 41페이지. 자, 여기에 5, 12, 13의 길이를 갖는 직각삼각형이 있고 AP의 길이가 3이 되는 지점이 있어서 여기서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생기는 PQ 사이의 길이, 이 길이가 P분의 Q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 P 더하기 Q의 값이 어떻게 될까? 우리가 얘가 지금 길이가 3이라는 걸 알잖아. 길이가 3이라는 걸 아는데 이게 이제 두 가지의 방법을 얘기할 거야. 두 가지. 원래 어떤 문제냐면은 여기가 지금 수직이지? 수선되고 여기도 수직이고. 그럼 요 네 개의 점이 좀 작은 원, 이런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이 될 거야. 요건 이해되니? 수선이니까 지름의 길이가 3인 원이 돼. 자, 여기서 sin A가 얼마야? sin A? 그 13분의 5라고 나오겠지. 네. 근데 내가 지금 구하고 싶은 QR의 길이라고 하는 애는 자, AQR도 지름의 길이가 3인 원에 내접하고 있지? 사인 법칙을 쓸 수 있다고. sin A 분의 QR의 길이는 외접원의 지름 3이 돼. 윤성아. 그럼 QR의 길이가 얼마가 돼? 13분의 15가 되겠지. 13분의 5 그냥 곱하는 거야. 그래서 PQ의 합은 28이다. 이게 답이야. 미안해요. 자, 근데 이게 잘 안 떠오를 수도 있단 말이야. 그래서 요 문제 유형에 있어서는 좀 써먹을 수 있는 게 뭐가 있느냐. 지금 P라고 하는 애가 삼각형 안에 있다라고만 했지 정확하게 어디에 있다라는 게 고정되어 있는 건 아니지. 내 맘대로 있지? 이렇게 그냥 그려보자. 자, 삼각형이 요렇게 있는데 얘가 5, 12, 13이야. P를 그냥 A, B 위에다가 잡아. 여기 길이가 3이야. 여기에서 수선을 내려주면 이 길이를 구해야 되는 거거든. 이건 이해돼? P는 결국 R이랑 똑같은 거야. 같은 선 위에 있으니까. 그래서 얘가 R이고 얘가 Q가 되고 이 삼각형이랑 닮음이지. 그러니까 얘는 빗변대 높이는 자 3대 QR은 빗변대 13대 높이에 해당되는 애 5. 그럼 13QR은 15, QR은 13분의 15. 괜찮니? 요렇게 해서 상관이 없어. 왜? P가 고정되어 있는 애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 도형에 대해서 다룰 때 비율로 생각할 때는 얘가 고정이 되어 있는 거냐 마음대로 움직여도 되는 거냐 이게 문제의 난이도를 엄청나게 바꿀 수 있어. 요렇게 좀 생각해 보면 좋을 거고. 어제 뭐 했니? 평소에 많이 잤는데 오늘 직접 학교에서 배워왔어요. 근데 왜 그러냐 오늘. 가수면이라서 너무 많이 자도 졸린 근데 약간 잠을 안 잘수록 오후에 좀 더 쌩쌩해져. 오전 무슨 듯이 오면 뭐 느낌인지 알아. 그래서 저녁까지 자고 나오면 안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것도 ปึ๊ 때렸다. 더 피곤하고.
자, 요 문제도 있지. 정말 많이 얘기하는 형태 중에 하나야. 힘내시오. 지금 사인 알파 대 사인 베타가 1대 1에 그 다음에 뭘 얘기할 수 있냐면은 정말 여기저기 나오는 사인 법칙을 이용하는 문제거든. 얘를 세타라고 잡고 얘를 파이 마이너스 세타라고 잡는 거야. 그러면 사인 알파 분의 BD는 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 분의 9가 돼. 이쪽에서 보면 사인 베타 분의 CD는 사인 세타 분의 6이 돼. 근데 얘는 그냥 사인 세타 분의 9랑 똑같잖아. 사인 세타는 있지? 위에서 보면 BD분의 9 사인 알파가 돼. 여기서 보면 CD분의 6 사인 베타가 돼.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이 같다. 사인 베타는 2 사인 알파다. 얘하고 얘를 비교하면 BD분의 CD는 얘랑 얘랑 자리에 바꿔서 9분의 12, 즉 3분의 4가 될 거야. 괜찮니? 요런 식으로 각 하나 세타 잡아가지고 나오는 문제 되게 많이 나왔잖아. 괜찮니? 그 다음에는 여긴 지울게. 깨. 잠 깨. 잠을 깨라고. 그냥 일어나라 그 정도면. 이런. 아, 내가 그런 거지만 어. 약간 발성이 뮤지컬 배워. 안에 속에서 우러나오는 거. 아, 진짜. 고마워. 일어나라. 아니 저희 뮤지컬 좋아해요. 내가 되게 다양하게 여러 가지를 해보긴 했어. 좋은 거죠. 약간 영어 배우 하셨어도 잘 어울렸겠다 하는 느낌. 잠깐 했어. 진짜요? 어. 우와. 잘 어울리세요. 별짓을 다 해봤어. 되게 진짜 잘 어울리세요. 그냥 그건 그때 해보고 싶어서 잠깐. 좋은 거죠. 이번에도 영국 보러 나서 해보고 이거 뒤에 근데 진짜 힘들어. 왜요? 많이 깨지네요? 아니, 깨지는 문제가 아니라 내가 그때 어렸으니까 한번 도전을 해봤지. 아우. 그러니까 연극 배우로 먹고 살 수가 없어. 너네가 생각하는 와, 저 사람 대단하다, 뭐 김갑숙 씨나 이런 분들은 그냥 상위 1티어 그런 거고, 그 몇몇 사람을 제외하고는 뭐 사실은 연예인들 대부분 그렇기는 한데 맞아요. 그것만으로 못 살아. 알바해. 네, 옛날에 좋아했던 배우님들 연극 하셨는데 그게 안 돼서 연극 버리고 드라마판 가셨어요. 드라마판을 가서라도 먹고 살 수 있으면 다행인 거고, 지금은 인기만 하죠. 이게 진짜 힘들어. 진짜 힘들더라. 뭐 그때도 내가 주연한 건 아니고. 그리고 더 힘든 거는 막내 쪽에서는 정말 별 잡다한 걸 다 해야 돼. 갈굼이 심하죠. 태움. 되게 심하긴 해. 거기도. 때려요? 다행히 내가 들어갔던 데는 그런 건 없었어. 왜냐면은 처음부터 나는 그거를 목표로 한 사람이 아니다라고 선언을 하고 들어갔기 때문에. 근데 그래도 잡다한 일들은 많이 시키더라고.
근데 그거 진짜 진심으로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도 다 해야 되는 거 알기 때문에. 그치. 그러니까 뭐 할 말이 없지. 얘는 어떻게 해야 될까? 각 변의 길이의 제곱의 합을 나타내라 라고 하는데 한번 써볼래 이거? 뭐가 나오나? 네? 각 변의 길이의 제곱의 합. 아까의 기계의 제곱을 하면 어. 일단 나도 그림을 좀 그려놓을 테니까 한번 풀어봐봐. 둘레 있는 6변의 길이를 각각 제곱해서 더하면 무엇이 될까? 생각보다 어려운데. 자, 봐봐. 우리가 여기서 길이를 알 수 있는 거, 각을 알 수 있는 거를 한번 다 표시를 해보면은 일단 얘가 다 A가 될 거고 얘는 다 B가 될 거고 얘는 다 C가 될 거야. 그건 당연한 얘기고. 근데 여기가 직각이다? 얘하고 합동이네? 얘가 C가 돼. 그럼 이제 문제가 되는 데가 몇 군데가 됐어? 2군데만 찾으면 끝난다는 얘기야. 그럼 저 2군데를 어떻게 처리를 할 거냐, 요런 문제가 남는데, 자,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얘를 세타라고 잡으면 여기는 뭐라고 잡으면 될까? 아닌가요? 아니지, 똑같지는 않아. 90, 80. 얘하고 얘를 더하면은 360도가 돼. 맞니? 그거 아니에요? 원 해가지고. 그치, 얘랑 얘를 더하면 봐봐, 요각이랑 똑같아. 얘하고 똑같아. 평행선 됐어? 네, 진짜 어렵네. 그래가지고 요렇게 돼. 2분의 3파이 세타요. 2분의 3파이 빼기 세타 더하면 2분의 3파이.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느냐, 여기가 QR의 제곱은 A제곱 더하기 C제곱 빼기 2CA 코사인 세타가 돼. PU의 제곱은 B제곱 더하기 C제곱 빼기 2BC 코사인 2분의 3파이 마이너스 세타라고 나와.
괜찮니? 자, 그런데 코사인 2분의 3 파이 빼기 세타는 각변환하면 뭐가 될까? 세타. 사인 세타가 되는데 마이너스. 마이너스 사인 세타가 되네. 그래서 b제곱 더하기 c제곱 더하기 2bc 사인 세타가 되더라. 그러면은 얘네들 더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 자, c 코사인 세타라고 하는 애는 뭐가 될까? 리코 다 있었어요? c 코사인 세타. 자, 이게 코사인 세타로 되어 있으니까 조금 복잡하긴 하지. 그래서 미안해. 요거 갖다가 좀 바꿀게. 이게 너네들이 조금 더 편안하게 보려면은 둔각보다는 예각으로 접근하는 게 더 편하거든. 얘를 세타라고 잡고 여기를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라고 잡아봐. 직각 직각이니까 요거는 파이 빼기 세타가 되고 여기도 직각 직각이 있으니까 2분의 파이 더하기 세타가 돼. 요렇게 좀 바꿔줄게 차라리. 그러면 여기는 파이 마이너스 세타라고 쓰고 2분의 파이 더하기 세타라고 쓸 수 있을 거야. 괜찮니 여기까지는? a제곱 더하기 c제곱 냅두고 마이너스 아니지.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뭐가 돼? 그냥 코사인 세타. 그치.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플러스 2ca 코사인 세타가 돼. 자, 얘는 b제곱 더하기 c제곱 하고 코사인 2분의 파이 더하기 세타는 뭐가 될까? 사인 세타가 되는데 마이너스? 얘도 마이너스 사인 세타가 되지. 안 돼. 플러스 2bc 사인 세타가 돼. 자, 그러면 c 코사인 세타가 뭐가 돼? c 코사인 세타는 사인 A. 그냥 이렇게 써봐. 코사인 세타는 뭐가 돼 저기서? 아니 그냥 코사인 세타는 10분의 A야. 사인 세타는 10분의 B가 돼. 코사인 세타는 10분의 A야. A제곱 C가 약분되지. A제곱이 되겠지. 그치. 이거는 3A제곱 플러스 C제곱이 돼. 자, 사인 세타는 C분의 B라고 했거든. 그럼 얘는 뭐가 돼? B제곱이니까 3B제곱 3B제곱 플러스 C제곱이 돼. 자, 이제 제곱의 합을 구하는데, 자, 여기는 제곱하면 뭐가 된다고? PQ. C제곱. 얘는 제곱하니까 요렇게 나왔어. 3A제곱 더하기 C제곱. 얘는 A제곱 C제곱. 나 여기 C라고 써놨냐? B인데. 여기는 B제곱 3B제곱 더하기 C제곱. 자, C제곱이 4개, A제곱이 4개, B제곱이 4개 있네. 자, 그런데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뭐가 돼? C제곱이지. 피타고라스. 그럼 얘가 C제곱이야. C제곱 더하기 C제곱은 이 C제곱의 4배. 이게 답이야. 우와. 괜찮니? 괜찮긴 한데 정리하면 이런 식으로 나온다. 생각보다 많이 어렵네요.
아우. 이게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만 가지고도 사실 어려운 문제들이 꽤 많이 나와서 정말로 귀찮은 문제들이 많다. 딱 2개만 하고 끝낼 건데 이제 15번. 많이 나오면 좋아요. 헤론의 공식을 이용하게 되면 3개 더하면 얼마야? 16이요. 반 나누면 8이요. 8 루트 8 8 빼기 7 8 빼기 5 8 빼기 4 답은 4루트 6이야. 저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하는 거였구나. 빨리 갔다. 여기까지 됐지? 2분의 1이 있었나요? 어? 이분이 높은 갑자기 2분의 1이라니? 내가 지금 잘 이해를 못했어. 네, 헤론의 공식이 세 변의 길이를 더해서 2로 나눈 게 S. 예. S, S-A, S-B, S-C. 헤론 자체 2분의 1은 없네. 그 마지막 합해 합할 때. 어. 잠깐만 넓이가 3개 다 더해서 2가 나는 아니, 넓이가 아니라 헤론의 공식에 소문자 S를 쓰잖아. 자, 이렇게 계산하면 빠르기는 한데 다시 말하지만 얘가 교육과정이 없다 보니 만약에 이게 서술형으로 문제가 나왔다. 그럼 어떻게 풀어야 되는 거냐? 한국 교육과정은 다시 한번 7, 5, 4 하나 골라봐. 7, 5, 4 중에 4. 4에 대해서 마주보는 각을 세타라고 해주자 그냥. 그러면 코사인 세타라고 하는 애는 2배의 5 곱하기 7분의 5의 제곱 더하기 7의 제곱 빼기 16이 돼. 그래서 얘는 70분의 요거 계산하면 얼마가 되니? 10... 고마워. 나 지금 계산하고 있었거든. 약분 안 해도 돼. 지금은 약분 안 해도 돼. 왜? 내가 지금 아니다. 약분을 해야 되겠구나. 약분을 하자. 35분의 29. 조금 잘못 고른 것 같다. 더럽다 숫자가. 왜냐면 여기서 끝이 아니고 우린 사인 세타를 알아야 돼. 1 빼기 1225분의 29의 제곱 901에 841. 그래서 1225분의 이거 사인 제곱이야. 384. 그러면 사인 세타가 얼마가 되느냐? 35분의 384. 128. 128, 7, 8루트 6. 이렇게 돼. 그래서 넓이는 2분의 1에 5 곱하기 7 곱하기 8루트 6. 35분의 8루트 6. 그럼 35 약분되고 2 약분되니까 4루트 6이 나오긴 나와. 이건 운도 좀 작용해야 돼. 지금은 4를 골라서 딱 하니까 숫자가 들어왔잖아 좀. 근데 아마 이게 7을 가지고 하면 좀 쉬울 거야. 내 기억으로는. 얘를 세타라고 잡으면 이렇게 돼서 40분의 24 마이너스 8. 숫자가 조금 쉽거든 이러면. 그러니까 큰 차이는 없어. 큰 차이는 없는데 내가 얘네들 중에서 뭘 세타로 잡을 거냐 각을. 난이도가 좀 달라져. 운도 좀 좋아야 돼. 이 문제는. 이게 마지막이야. 요거까지 하고 녹화 멈출 거고 남은 시간 동안은 우리 그동안 했던 거에서
다 못 풀었던 문제들 질문해도 되고 그게 다 끝난 사람은 요 뒤에 있는 문제 어차피 뭔 숙제니까 요거 풀어도 되고 원이 있고요. AD가 지름일까? 그런 말 없지. 네. AD가 지름처럼 생겨가지고 지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많은데 표현이 안 되어 있으면 절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1, 2, 3, 4라고 주어져 있을 때 이 사각형의 넓이를 구해라 라고 얘기를 했어. 넓이를 어떻게 구하면 좋을까? 잘라요. 어떻게 잘라요? BD로? BD로 자르면은 어떻게 한다는 얘기야 이제? 자, 다시 말하지만 여기는 지름이 어딘지 모르는 거야. 지름이다라고 내 맘대로 딱 고정해버리면 안 돼. 잠을 깨라. 아, 그래? 알았어. 어떻게 가는 거냐면 잘랐잖아. 근데 대각선으로 자르는 거는 맞아. BD로 자르든 AC로 자르든 자른 다음에 기왕이면 예각으로 보이는 애를 세타라고 잡아. 그럼 마주보는 애는 파이 마이너스 세타. 왜? 원에 내접하고 있으니까 얘는 가능해.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BD의 제곱은 4의 제곱 더하기 1의 제곱 빼기 2배의 4 곱하기 1 곱하기 코사인 세타 혹은 2의 제곱 더하기 3의 제곱 빼기 2배의 2 곱하기 3 곱하기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되는데 자, 17 빼기 8 코사인 세타는 13, 12 자,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뭐가 돼?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그래서 이게 플러스로 바뀌어. 그러면 코사인 세타가 얼마다? 5분의 1이다. 코사인 세타가 5분의 1이니까 사인 세타는 제곱해서 빼야 되는 거. 그러면 이제 넓이는 어떻게 구하느냐? 사인 세타가 5분의 2루트 6이야. 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사인 세타랑 똑같지. 그래서 둘로 쪼갰잖아. 2분의 1, 1, 4, 5분의 2루트 6 더하기 2분의 1, 2, 3, 5분의 2루트 6 요거 계산해주면은 4, 6 약분 딱 해가지고 그냥 2루트 6만 남아. 요런 식으로 계산을 해주면 된다. 됐니? 그래서 요 나머지 문제들은 한번 다시 풀어보고 필요한 거는 또 질문하고 네, 알겠습니다. 숙제는 여기 끝까지. 화장실 좀 갔다 와도 돼요? 네.